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오래전 옛날 예전 호랑이 담배 피던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호랑이 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참전국 중에 우리의 강력한 우방 터키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터키와 우리하고는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나라인 거 아시죠? 선사시대에 우리가 흉노라고 불렀던 나라, 또 고구려 시대에 돌골하고 고구려가 힘을 합해서 수나라를 견제했다. 이 돌골이 터키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중앙아시아 동북부의 민족 집단 투르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마도 터키가 형제의 나라다 이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돌궐과 함께 전투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는데 터키인들은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한반도에 발발했다고 하니까 터키 청년들 15,000명이 파병에 자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파병이 그렇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병이 지연되니까 터키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형제가 고통받는데 왜 빨리 파병 안 하냐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터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터키는 서측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하고 같이 소련의 위성 국가들 여기에 둘러싸여서 안보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터키는 원래 소련하고 상호 우호 관계였거든요. 이때 1925년에 상호 불가침 조약까지 맺은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폐기를 하고 터키에 강제로 진입을 해서 소련의 군사기지를 막 건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는 터키를 강제로 합병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손을 터키에 내밀죠. 그리스와 터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방으로 만들려고. 이런 와중에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터키 정부가 7월 18일에 바로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일개 여단 파병하자. 일개 대대가 뭐냐, 째째하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못 돼서 8월 3일에 본격적인 부대 편성에 들어갑니다. 벌써 다 장비, 사람 다 모은 거야. 전체 병력이 5,455명. 준비 막 빨리 한 거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17일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 넘는 터키 제1여단이 1950년 11월 12일에 첫 번째 전투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모은 부대잖아요. 이 부대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 유엔군은 1950년 10월 말에 중공군이 개입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갖고 촉절없이 밀리죠. 11월 달에는 중공군이 총공세로 전환을 해서 38도선까지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군우리 전투라고 있어요. 유엔군이 크게 피해를 입은 전투인데 1950년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터키 제1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제1여단이 군우리 전투가 첫 번째 전투라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큰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투라고 안 하고 인디언 태형이라고 불러요. 인디언 태형 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인디안 밥? 그게 인디안 태형에서 온 놀이예요. 인디언 사회에서 범법자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워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군우리에서 숙천을 지나서 평양으로 빠지는데 거기 계곡 지형이거든요. 여기에서 미 제2사단하고 터키 제1여단이 인디언 태형을 그야말로 당해버리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터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터키는 이슬람 종교잖아요. 이슬람에서 전사가 후퇴하면 전사가 죽어서 가는 그 발할라를 못 가요. 그래서 터키 군대는 후퇴한 적이 없는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군우리부터 시작해서 터키군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군기, 사기, 명예, 자존심, 신심 모든 게 바닥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터키 부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와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병력의 15%를 잃었고 전투 장비는 70%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빨리 군대 보내라고 터키 고등학생들이 데모했다고 그랬잖아요. 터키의 그 국기에다가 고등학생들이 혈서를 써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너희들을 응원한다. 이렇게 응원 문구를 새긴 깃발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투르크 전사로 거듭납니다. 다시 부대를 모아서 작전에 투입되는 게 1951년 1월 25일이에요. 용인에 있는 151고지를 공격을 해서 중공군이 차지한 곳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전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전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151고지 일대에 중공군이 한 2개 연대 정도가 배치돼 있었다고 그래요. 터키 제1여단은 3개 대대를 일선으로 편성해서 공격을 해요. 예비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고지에서 고지로, 능선에서 협곡을 따라 말 그대로 백병전으로 밀고 나갔다고 써 있는데, 이때 터키군의 전술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착검 돌격이에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포병 화력 혹은 사격에 의한 공격이었지, 착검을 해서 육박전을 하는 전술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터키군이 착검을 하고 알라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서구는 안 했다고요. 계속 땅을 주고 시간을 벌고 뒤로 후퇴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근데 중공군은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지. 근데 이제 터키군을 제대로 적수를 중공군이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공군도 뒤로 물러서는구나 라는 것을 유엔군이 터키군의 151고지 전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6.25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까지는 못 시켜도 무한정 후퇴하지 않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전해드렸냐면,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매튜 리츠웨이 장군이 터키군의 그런 공격 정신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용맹한 부대니까 이 미군의 공격 정신의 모범을 터키군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츠웨이 장군뿐만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터키군이 자기가 본 군대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였다,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해요. 미군 표창은 정확하게 공적 사항이 있어야 나가는 거거든요. 1951년에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아요. 터키 제1여단이. 그리고 52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151고지에서 보여줬던 착검, 공격 정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잘한 게 아니죠. 처절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공격을 성공시킨 그 불효불굴의 정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투만 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 터키군이 연 인원 21,212명, 진짜 많은 부대를 보냈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처절하게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착검하고 돌격이야. 그래서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얼마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웠냐면, 포로가 통상 이렇게 많지 않은데 포로가 244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전 규모가 4번째로 많은데 피해 규모는 미국, 영국에 이어서 3번째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군 본대가 철수하는 것은 나중에 1954년 6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 철수를 안 하고 일개중대를 남겨놔서 끝까지 1966년까지 휴전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뭐 형제 나라 얘기하면 터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터키가 의리 하나만으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신뢰가 덜 가지 않아요? 터키도 추구해야 될 자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서 파병을 했다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터키의 국익 추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터키는 그 당시에 우리랑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파병을 했다.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본국으로 빨리 돌아간 것에 비해서 터키는 60년대, 70년대까지 자신들의 군대를 끝까지 남겨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고마운 것이 많은 국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해 가신 터키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슬스누스 테세큐르 에드림 투르크. 감사합니다. 터키 국민 여러분.